안녕하세요. 꿀팁과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안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알고 있는 스케치업 노하우 중에 한 가지를 공유해드릴까 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책상이 보이실 거예요. 얼마 전에 의뢰를 받은 사무실 3D 모델링 겸 렌더링까지의 이제 의뢰를 받았었는데, 그 사무실에서 쓰는 책상이 따로 있으시다고 하셔서 클라이언트 의뢰자분이 스케치업 파일을 제공해 주셨고, 요거를 사무실 책상을 한 100개 정도 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모델링을 확인해 보고 나니까 지금 다른 거에 대한 모델링들은 다 괜찮은데, 지금 이렇게 타공판이 하나가 있어요. 이 책상과 책상의 경계를 잡아주는 철판 타공판 같은 게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개의 구멍을 이렇게 모델링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면은 더블 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오른쪽에 엔티티 인포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 선을 이렇게 클릭해 보면은 이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필요한 직선의 숫자가 24개, 세그먼트라고 하죠. 그리고 반지름이 5mm니까 총 지름이 10mm인 구멍을 지금 개수가 대략적으로 한 몇백 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스케치업에서 이렇게 그 타공판이 많은, 이런 폴리곤이 많은 상태에 모델링이 들어가게 되면은 물론 모델링의 그 용량도 늘어나지만 모델링의 속도가 굉장히 저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더블 클릭으로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더블 클릭했을 때 이렇게 빨리빨리 반응을 하죠, 나머지 애들은. 그리고 책상도 이렇게 반응을 빨리빨리 하는데, 이렇게 더블 클릭을 타공판을 하게 되면 지금 반응합니다. 마치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반응 속도가 많이 느리죠. 그래서 이런 게 지금 100개가 깔리게 된다면은, 책상에 100개가 깔리면 모델링이 굉장히 저하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하나의 컴포넌트로 본다고 치고 100개를 한번 깔아 보겠습니다. 여기 놓고 곱하기 10, 그 다음에 이것도 곱하기 10을 한번 해볼게요. 복사가 됐고 곱하기 10 해주면은 총 100개의 책상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스케치업의 반응 속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100개가 설치가 됐고요. 지금 마우스를 이렇게 확인하고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마우스가 제가 움직인 것보다 한참 반응이 늦게 오는 게 좀 느껴지시나요? 도착을 마우스를 먼저 했는데 화면이 더 늦게 오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모델링 할 때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느려지게 될 거고,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모델링의 용량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 책상 하나의 모델링의 무게는 거의 8메가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작은 책상 하나가 8메가가 될 수가 없는데, 결국엔 이 폴리곤이 많은 이 타공판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공판을 어떻게 하면은 가볍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이 타공판을 복사를 해서 옆으로 놔줍니다. 자, 이렇게 타공판을 옆에다 놓고요. 지금 요거를 정면도로 바라볼 수 있게 세팅을 해줄 겁니다. 자, 카메라 부분에 패러럴 프로젝션, 직교 뷰라고 하죠. 직교 뷰를 놓고 카메라의 스탠다드 뷰에 프론트, 정면 뷰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타공판을 정면 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타공판 영역이 딱 보이게끔만 화면을 세팅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덜 보여서도 안 되고 옆에 모델링까지 같이 보여서도 안 됩니다. 딱 타공판만 보이는 정도의 모델링을 세팅해 주시고요. 자, 여기 오른쪽에 스타일을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이콘, 이 에디트 밑에 세 번째 아이콘에 백그라운드 설정이 있습니다. 스카이 체크가 있으면 꺼주시기 바라고, 이 밑에 둘 다 체크를 풀어주신 다음에 백그라운드의 색깔을 모두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컬러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세팅되어 있으시면 저는 HLS를 보통 말씀을 드리거든요. HLS로 이렇게 00, 100으로 해가지고 흰 색깔로 세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뒷배경 자체가 흰 색깔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파일에 익스포트 2D 그래픽이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PNG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 밑에 보시면 파일 형식의 PNG로 세팅을 해주고 옵션을 누르셔서 자, 화면의 비율을 정해줍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3840에 2160을 많이 쓰게 되는데 더 크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뭐 1920에 1080으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라인 스케일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뭐 작게 하면 할수록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0.1까지 세팅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안티-ALS를 체크를 해주시고 맨 밑에 여기 트랜스페어런트 백그라운드를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은 아까 설정했던 백그라운드 하얀색이 모두 투명하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OK를 눌러주시고 자, 책상 PNG를 익스포트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자, 제가 갖고 있는 폴더 안에 책상이 이렇게 PNG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걸 눌러보시면 이 뒷부분이 모두 투명하게 들어간 걸 알 수가 있고, 가까이 가서 보시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투명이 들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 타공판이 이제 필요 없으니까 타공판만한 네모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요거 두께로 확인한 다음에 10mm니까 타공판 지워주시고 푸시로 10mm 세팅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폴더 다시 확인하시고, 자, 책상을 이렇게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여기에 갖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 갖다 놓고 스페이스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세팅이 되고요. 자, 그 다음부터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무브에서 올라간 다음에 얘를 한번 깨트려 줍니다. 지금 같은 경우가 얘는 이제 클릭해서 정보를 보시면 이미지라는 정보가 됩니다. 근데 이게 텍스처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익스플로드로 깨트리시면 요거 화면 자체가 페이스가 되면서 이미지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B를 눌러서, 자, 단축키 B를 눌러서 Alt를 누르고 계신 상태가 되면은 스포이드가 찍히고, 여기 있는 스포이드를 찍으시고 이렇게 누르셔도 됩니다. B 누른 상태에서 Alt를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자, 스포이드를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책상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 여기다가 B를 눌러서 책상을 입혀주시면 이런 식으로 타공판의 이미지가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많이들 아시는 요 화면의 오른쪽 버튼, 이 면의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처 포지션을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자, 오른쪽 버튼을 눌러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픽스드 핀스라는 애가 뜹니다. 요게 보통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체크를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핀스들이 모두 흰색으로 변한 게 보이실 거예요. 자, 핀스들을 모두 클릭하고 바로 떼는 겁니다. 누르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클릭하고 바로 떼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내가 정확하게 끝부분에 다다른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포인트로 찍어주시면은 이렇게 하나가 이동이 되고요. 이젠부터는 얘네들을 이렇게 이동시켜주면 되는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좀 더 가까이 가면 보면은 밑에 있는 핀에 정확하게 수직으로 이 파란 라인이 살짝 잡히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해줍니다. 자, 보이시나요? 지금 파란 색깔 라인 보이시죠? 밑에 이렇게 여기를 맞춰서 그림상에 포인트를 찍어줍니다. 자, 요 작업을 두 개 더 반복해주는 겁니다. 자, 핀스를 찍은 상태에서 파란 색깔 선이 보이고 여기서 그림상 요 정도까지 라고 판단하고 나서 마지막에 점선이 두 개가 모두 겹치는 위치로 잡아주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모두 위치에 딱 맞아 떨어졌죠? 여기서 눌러주시면 기본적인 상태가 되고요. 이제부터는 누르시고 계시는 상태에서 드래그를 할 겁니다. 자,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서리까지 이렇게 움직여주고 나머지 부분들도 모두 모서리로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맞춰주고요. 나머지 애들도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타공판의 위치가 만들어지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설정했던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픽스드 핀스를 다시 돌려줍니다. 요거 스페이스를 누르고 마무리를 져주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 지워주시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니까 스포이드 찍고 여기 뒤에도 입혀줍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실제로 구멍이 나게 됩니다. 자, 스타일에서 다시 백그라운드를 조금 어둡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구멍이 난 상태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트리플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 메이크 그룹 또는 G 버튼 눌러서 그룹 짓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원래 있던 자리로 올려줍니다. 자, 그거를 자, 여기서는 이제 뭐 원래 있던 걸 이제 지워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잘라내고 컨트롤 X로 잘라내고 얘를 지워주신 다음에 여기 에디트에 패스트 인 플레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시면 제가 복사했던 위치에 그대로 붙여 넣어주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모델링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책상 2번이라고 파일을 한번 저장해 볼게요. 책상 2라고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자, 여기서 퍼즐을 한번 해줄게요. 퍼즐을 한번 해주시면은 됐고, 저장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파일을 확인해 볼게요. 책상 2라는 파일은 2.5메가로 됐고, 그 다음에 위에 기본 책상은 거의 8메가, 7.87메가 정도로 거의 3배에 육박하게 모델링이 크고, 책상 2번은 3배 정도 작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실제로 렌더링을 했을 때도 전혀 티가 나지 않고,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더블 클릭했을 때 굉장히 반응이 빠른 상태로 작업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책상을 한번 100개를 배치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하고,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을 하겠습니다. 반응 속도도 지금 바로 다르죠. 화면도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여지는 게 보일 겁니다. 굉장히 반응이 빠르죠. 그리고 가까이도 가보시면 타공판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 제가 앤스케이프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을 좀 보여드려야 어떻게 되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이렇게까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공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타공판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나중에 이제 완성이 되고 공유를 같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걸 알려드리면서 스케치업 모델링이나 뭐 앤스케이프 노하우 같은 것도 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모델링에 대한 부분, 이런 모델링이 무거울 때 폴리곤이 굉장히 많은 모델링을 타공판에서 이미지로 PNG로 따실 때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모두 작업 시간을 단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